브릴리언트 디테일러 스차병자입니다. 네, 춘천 행사에서 하고 싶었던 말들이 있었는데 천천히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셀프 세차를 시작한 지가 한 2년쯤 됐어요. 2년 동안 정말 많은 행사를 다녔습니다. 오프라인 행사를 가면은 아무래도 그 업체분들이랑 실제로 개발을 했던 사람들, 그 다음에 내지는 많은 플레이어들, 이런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으니까 행사들을 되게 많이 갔었어요. 오토살롱, 마프라데이, 소낙스 페스타라든가 샤인 페스타 를 비롯해서 디테일링 포럼 정모도 나가봤었고 기타 세번 같은 것도 자주 나가봤었고, 그러니까 이것저것 되게 많은 행사장을 가면은 확실히 그 지식이 빠르게 느는 것들이 있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이 시장 자체가 본질적으로 명확하게 접근을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다들 약간 서로서로의 경험이라든가 서로서로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서로 막 토론하면서 막 이러면서 지식이 확확 늘어나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저는 행사장 되게 자주 갔습니다. 근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행사장 가면은 진짜 항상 보던 업체들만 나오고 항상 보던 사람들만 자주 봅니다. 세차 지금 현 시점에서 보면은 세차 산업이라는 거는 되게 힘들죠. 이 몇몇 큰 업체들이 다 먹고 있는 것들을 제외하면은 전반적으로 세차 시장은 그렇게까지 성황이다라고는 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세차장에서 지금 야외 세차장에서 프리워시도 안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버킷 안 들고 다니는 사람도 정말 많고, 그냥 스노우폼 뿌리고 고압수 대충 치고 나가버리는 사람도 있고, 좀 거품솔로 밀어버리는 사람도 훨씬 많죠. 그러니까 지금 셀프 세차를 하는 사람들조차도 디테일링에 대해서 하려고 접근하는 사람들은 의외로 생각보다 적습니다. 근데 사실은 팩트는 그렇잖아요. 자동 세차를 하는 사람들, 노브러쉬를 돌리는 사람들이 훨씬 이 시장에서 많은 수요를 차지하고 있죠. 닥신TV의 신재욱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빗물 세차 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예 세차 자체를 안 하는 경우도 되게 많죠. 세차 시장은 넓어지는 게 저 같은 디테일링을 좋아하고 취미로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바람직합니다. 왜냐면 업계가 잘 되면은 조금이라도 더 발전의 가능성이라는 게 생기는 거니까요. 이 노브러쉬에 대해서 제가 좀 최근에 진지하게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노브러쉬를 운영하시는 분을 우연치 않게 알게 됐는데, 노브러쉬에 들어가는 세정제들이 굉장히 독하더라고. 굉장히 독하고 알칼리도 쓰고 심지어 산성세제도 쓰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코팅제 같은 거 테스트할 때 쓰는 그 3pH라는 거를 세정력을 굉장히 강하게 한 상태에서 쓰는 테스트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노브러쉬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쓰는 세차의 방식 중에 하나가 이제 됐으니까요. 그래서 이 노브러쉬에 대해서 되게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이 주말에 근데 노브러쉬 세차장 가면은 정말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물왁스도 뿌리려고 하고, 노브러쉬 들어가기 전에 휠클리너도 한번 뿌리려고 하고, 그런 거를 되게 자주 보게 되더라는 거죠. 디테일링에서 사실 세정이라는 건 정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코팅을 완벽하게 하려면, 코팅을 쉽게 하려면 세정이 똑바로 되는 그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세정만 너무 강조가 되면 이 셀프 세차 시장에 오히려 큰 진입장벽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브러쉬를 하고 있는 사람들, 참 우리 디테일링 업계에 전도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노브러쉬는 지나가다가 보여서 한 번씩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노브러쉬 세차 자체를 월정액으로 끊어놓고 자주 다니시는 분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 월정액 한 3만원대 후반, 최근에는 4만원대 중반 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노브러쉬 세차장에 자주 오는 차들은 연식이 좀 있는 차량이 의외로 잘 안 들어옵니다. 연식이 좀 된 차들은 광발도 많이 죽어 있고, 우리 닥신 신재욱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세차 안 한다 그러잖아요. 그냥 자동조차도 안 돌리려고 하시잖아요. 그냥 이 오면은 빗물 세차 이렇게 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 결과적으로 차량은 소모품이야 하면서 세차에 대해서 그냥 딱히 신경을 안 쓰는 그런 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특히나 광발이 죽어있는 이런 자동차들을 어떻게 하면은 우리 이 디테일링의 수요로 바꿀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면 하나의 결론이 나옵니다. 광택을 내면 됩니다. 광택을 내면은 이 사람들이 하다못해 물왁스라도 하나 사게 되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동차 광택을 일단 내놓으면은 이제 좀 광발도 나고 좀 새 차 같은데 이게 좀 나도 관리라는 걸 좀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물왁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게끔 만드는 되게 효과적인 방법이 됩니다. 광택이라는 거.
근데 문제는 뭐냐? 애정이 떨어져 있는 차를 갖다가 광택을 살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애정이 이미 떨어져 있는 차에 돈을 쓰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봅시다. 제가 만약에 뭐 포르쉐 뭐 911 뭐 이런 게 있다고 칩시다. 샌딩 광택 한 200만원짜리 300만원짜리 낼 법하죠. 광빨이 진짜 막 더럽다 막 그러면은 낼 법하죠. 근데 대회에 짜치게 들고 나왔던 쥐색차 그런 거 중고 지금 한 1000만원 시세 정도 되는데 제가 이거를 200만원짜리 샌딩 광택을 내겠다라고서 와이프한테 얘기를 하면은 쫓겨나겠죠. 그거는 갈 수 없는 시장인 거죠. 있어도 존재하지 않는 시장인 거죠. 지금 수강사님이 광택 내는 게 40만원 후반 요원절이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1000만원짜리 자동차 한 50만원 주고서 광빨 다시 살리게끔 할 수 있다.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그건 영 말이 안 되진 않죠. 근데 제가 이번에 가지고 놀라고 가져왔던 SM520이 하나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거를 광택을 내겠다고 50만원짜리 수강사 형님한테 간다? 차값의 4분의 1을 쓴다? 이거 쉽지 않단 말이에요. 고민하게 되는 게 사실 광택의 가격대에 맞는 시장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갈만한 뭐 15만원, 20만원 요원절이 되는 이 광택 시장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곳이 어디냐? 오늘 얘기하는 이 중고차 광택입니다. 중고차 광택 한 15만원, 20만원 이 정도 선이면 진짜로 술 한 잔, 두 잔 안 먹고 차 좀 광빨 좀 살려볼까 이 정도의 견적이 드는 되게 이 매력적인 가격이기는 하단 말이죠. 근데 많은 게시글도 그렇고 많은 업자들도 그렇고 뭐라고 얘기하냐? 중고차 광택에 뭐 폐해다, 중고차 광택은 쓰레기다, 중고차 광택 뭐 막장의 참사 뭐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걸 정작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 10만원, 15만원, 20만원 완전 저렴이 광택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한테는 중고차 광택 어디서 내는지도 몰라. 중고차 매매단지 그렇게 큰데 어디 상사를 가야 되는지 도색은 어디서 하는지 전혀 모른단 말이에요. 정작 그 실수요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데 그냥 듣는 말에 의하면은 중고차 광택은 나쁜 거야, 중고차 광택은 쓰레기야, 중고차 광택은 뭐 안 좋은 거야, 그런 식으로만 다들 알게 된단 말이에요. 광택은 진짜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왜냐면은 내가 스월을 봐야 되잖아. 그 스월을 잘 보이지도 않아요. 특정 광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주변의 동심원들을 다 보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눈 침침해지지, 먼지 막 날리지, 광택기 들면은 막 손에 진동 오지, 시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집중력도 계속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보통 노동력으로 하기는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광택 기술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가장 요새 많이 느끼는 거는 눈입니다. 광택 시간을 줄이는 거는 눈이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듀얼 말벌 가지고서 하루 종일 대고 있으면 하루 종일 그냥 나가긴 나갑니다. 평 잡는 거 조금 이제 감각 좀 길러주고 뭐 이렇게 하면은 날아가긴 날아가요. 날아가긴 날아가는데 근데 저도 사실 그래요. 이미 다 날아갔는데 헛짓거리를 계속 헛패드질을 계속 하고 있는 거야. 이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좀 됐다 싶으면 넘어가고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 좀 넘어가고 원스텝을 끝내고 그 다음 빨리빨리 투스텝을 끝내고 3스텝 마지막 잡을 때는 빨리빨리 넘어가야 되는데 작업이 다 됐으니까 옆으로 넘어가야겠다라는 그 판단을 뭘로 하죠? 눈으로 한단 말이에요. 이 눈으로 한단 말이야. 근데 이런 눈을 기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는 교육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거 씨발 덕 가면은 칠 까일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라든가 스월을 잘 보는 눈이라든가 스월의 깊이 가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다 어떻게 보면은 이 눈에서 나오는 거고 이 눈을 기르는 방법은 경험이죠. 경험을 무수히 많이 쌓으면은 그래서 고경도 도장도 까보고 저경도 도장도 까보고 뭐 이런 차 저런 차 흰 차 검은 차 무슨 차 빨간 차 파란 차 기타 등등 굉장히 많은 류의 경험을 하면은 그만큼 그 많은 퀄리티 많은 스킬들과 많은 그 경력들이 쌓이면서 시간을 좀 더 단축시킬 수 있을 여지가 생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경험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정말 막 질리도록 많이 한 사람들은 이기기가 쉽지가 않죠. 만시간의 법칙인가 뭐 그런 것도 있잖아. 근데 중고차 광택하시는 분들은 한 달에 대수 빼는 게 뭐 300대 뭐 이렇게 빼버리는데 그럼 하루에 못해도 막 10대씩 이렇게 뽑아 제껴야 되는데 주말 매번 출근한다고 쳐도 하루에 10대씩은 꼬박꼬박 그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작업량을 매년 경험치로 습득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참사가 나온다? 이거는 이제 참사가 나오는 뭔가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소리겠죠. 그 작업대 수가 있으니까 자기의 스킬을 기르기 위해서 되게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극단적으로 사실은 광택 경험치를 되게 올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품 광택이 퀄리티가 안 좋아지는 것의 본질은 뭐냐. 수광택 사령부님도 그 영상에서 얘기하셨지만은 수원에서 상품 광택 오래 하셨던 대표님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 세상의 그 생리에 대해서 되게 명확하게 잘 알고 계세요. 일반적인 디테일링 하셨던 분들이랑은 좀 궤가 달라요. 진짜 말 그대로 광택집 사장님이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좀 적나라하게 알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딱 얘기하시죠. 딜러들은 단가를 자꾸 후려치려고 하고 퀄리티 비슷하면은 싼 업체로 자꾸 가려고 하고 너무 당연한 거죠 그거는. 그리고 그런 낮은 단가인데 이 대수는 많이 빼야 돼. 시간은 빨리빨리 빼야 돼.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빠른 그 회전이 되게 중요해진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거를 해야 되느냐. 가격이 저렴해지니까 당연히 뭐 퀄리티를 신경 안 쓴다. 퀄리티를 신경 안 쓴다는 조금 그거는 다른 맥락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일을 하는 사람이 동일한 시간 대비 퀄리티가 더 좋아지게끔 노력하는 거는 너무 당연한 일이 아닐까 사실 싶습니다.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조금 더 잘 나오면은 아무래도 그 딜러 입장에서도 보면은 중고차의 광택 뭐 폐해 이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덜 나오는 게 자기 입장에선 좋죠. 뭐 이게 뭐 진짜 말 그대로 사기를 치는 건 아니란 말이죠. 정상적인 약재 다 쓰고 정상적인 패드 다 쓴단 말이죠. 근데 중고차 막강이 사실 그렇게까지 그걸 욕을 먹는다라는 거는 구조적인 이유가 사실 명확한데 가장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 일단 첫 번째는 중고차잖아요. 중고차니까 당연히 뭐 새 차가 돼 있겠어요? 전처리가 아예 안 돼 있는 차들이 많죠. 전처리 하는 데만 진짜 빨리 잡아도 1시간은 걸려요. 빨리 잡아도 1시간은 걸려요. 왜냐면은 하다못해 고압수화도 한번 써야 되고 본세차 넣고 내가 클레잉이라도 한번 돌리려면 그러면 최소 못해도 1시간은 걸린단 말이죠. 마스킹하고 뭐 하고 이것저것 하면은 당연히 전처리에도 시간이 꽤나 소요가 된단 말이죠. 근데 대수는 1시간 2시간 만에 차를 계속 빼야 되는 입장이니까 당연히 전처리가 안 되겠죠. 중고차는 기본적으로 더러운 상태에서 들어오니까 바로 사실 시작을 할 수밖에 없는 전처리의 문제가 있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핵심인데 빨리 해야 되는데 이 듀얼 광택기들은 보통 5인치 패드란 말이에요. 5인치 패드가 한 요 정도 됩니다. 편심이 좀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뭐 이 정도까지 많이 벗어나진 않아요. 근데 싱글 광택기 봅시다. 싱글 광택기는 이 패드의 차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이만해요. 네, 패드가 그냥 이만합니다. 꽤나 커요. 이게 실제로 이렇게 보자면 네 이만하죠. 그래서 이 넓은 패드를 가지고서 넓은 면을 할 때는 빨리 조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싱글 같은 경우에는 이걸 날을 막 세워요. 이렇게 여기 붙이는 백업 패드가 막 눌러지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 기어 액션이긴 하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까지 드라마틱하게 눌러지지는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뭐냐, 이 7인치짜리 싱글을 쓰면은 넓은 면을 할 때는 빨리빨리 넓은 면 조질 수 있고, 조그만한 부분 할 때는 굳이 패드 변경 없이 그냥 눌러가지고서 이렇게 짓이기면서 잡아버리면 되니까 그냥 저거 하나 가지고서 다 빠르게 조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부터도 중고차 광택에서는 싱글을 정말 많이 쓰셨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의 싱글에 대한 숙련도는 정말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어마어마한 그 스킬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 싱글 폴리셔는 필연적으로 홀로그램이나 이런 기계 싱글 특유의 그 구동 방식에 의해서 생기는 기계 자국들이 반드시 생기게 됩니다. 이게 싱글이라는 게 뭐 별게 아니고 그냥 우리 드릴 있죠. 드릴 같은 거 보면은 지잉지잉 하면은 한 방향으로는 돌잖아요. 그게 이제 싱글인 거고, 듀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렇게 징징 도는 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회전하면서 이렇게 도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 불규칙적으로 넓게 이렇게 잡아 넣는 거라 한 군데를 막 조지면서 이렇게 돌리는 거다 보니까 싱글 광택기를 쓰면은, 싱글 광택기도 디테일링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쓴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싱글 광택을 쓰면은 싱글 광택기가 내는 그 데미지들이 있어요. 그 데미지를 듀얼 가지고 없애줘야 됩니다. 근데 이 시간적으로 부족하다 보니까 안 지우고 그냥 내보내는 거죠. 싱글로 빠르게 작업을 쳐놓은 다음에 듀얼 가지고서 한번 더 잡아줘야 되는데 그걸 안 잡아주고서 출고를 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참사의 어떻게 보면은 본질적인 부분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중고차 광택이 좋다 나쁘다의 문제를 떠나서 그 시장에 필요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중고차 광택에 있어서의 참사의 본질은 결과적으로 보면은 전처리를 안 해서 생기는 문제가 1번이고, 그 다음에 2번은 싱글 폴리셔를 운용하는 거, 싱글 폴리셔를 쓰기 때문에, 싱글 광택기를 쓰기 때문에 생기는 데미지를 안 잡아주는 거, 요게 사실 두 가지의 근본적인 영역인데, 자, 전처리가 안 되는 거, 전처리는 우리가 하면 됩니다. 전처리는 개나 소나 할 수 있어요. 특히 광택전 전처리는 마스킹을 제외한 세차 전처리는 진짜 개나 소나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스월이 안 나야 되는 세차법이 아니거든.
어차피 마스킹까지 해주면 더 좋지. 마스킹까지 해주면 더 좋은데 마스킹 귀찮다고 쳐. 근데 뭐 어차피 실력들이 다 괜찮으셔가지고 굳이 마스킹을 안 해도 될 정도로 알아서 잘 해주시긴 합니다. 뭐 여하튼 마스킹을 못한다고 치고 전처리를 한다고 했을 때 정말 간단합니다. 인터넷에 클레이 미트라고 있어요. 클레이 미트라는 거를 하나 사세요. 클레이 미트를 산 다음에 폼 뿌리고 클레이 미트 가지고서 막 만드세요. 차를 전체적으로 유리 빼고 내가 광택 밀어야 된다 하는 그 부분들은 클레이 밑으로 박박 밀으세요. 폼 쫙 뿌린 다음에 그걸로 박박 밀으세요. 뭐 문드시면 끝입니다. 네, 그것만 하시면은 전처리가 끝이에요. 조금 더 좋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습식 페인트 클렌저까지 해주면 더 좋습니다. 폼 뿌리고 페인트 클렌저 대충 이렇게 뿌린 다음에 스펀지 같은 거 다이소 스펀지 같은 걸로 대충 이렇게 비비면서 닦고 그 다음에 클레이 미트 가지고 슥슥슥슥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전처리는 끝입니다. 그러면 이 참사의 본질에서 얘기하는 1번 첫 번째 그 전처리의 부재라는 거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내가 못하는 영역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셀프 세차를 하고서 광택집을 맡기고 광택집 들어가기 전에 그 주변에서 자동 한번 돌리고 들어가면 됩니다. 직전 세차까지 다 하고 들어가는 거잖아. 그러면은 뭐 추가적인 뭐 이물질 때문에 무슨 뭐 수월이 더 나고 이런 상황은 최소한 내가 1차적으로 막을 수 있는 거. 근데 문제는 두 번째죠. 싱글 폴리셔만 쓰기 때문에 싱글 광택기만 쓰기 때문에 생기는 이 문제점들은 싱글 광택기를 안 쓰는 곳을 가야 되는 건데 너무 많은 업체들이 그냥 싱글 광택기를 다들 쓰시기 때문에 듀얼로만 쓰는 업체들이 오히려 없다시피 하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그거였습니다. 어떤 업체는 싱글을 아예 쓰지 않습니다. 이 상품 광택을 하면서 싱글을 아예 쓰지를 않아요. 듀얼로만 상품화 작업을 진행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듀얼을 쓰니까 당연히 기본적으로 그런 홀로그램이나 뭐 싱글 광택기가 주는 그런 데미지 자체가 아예 생기지가 않죠. 그리고 이 업체에 다니는 분은 중고차 막광 업계를 대상으로 항상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욕 처먹는 이유가 뭐냐? 싱글 써가지고 다 그러는 거 아니냐? 싱글 써가지고 항상 홀로 뜨고 지랄 뜨고 이지랄 해가지고서 우리가 욕 처먹는 거 아니냐? 우리도 제발 좀 바뀌자. 우리도 듀얼 쓰자. 우리도 개 노력하지 않느냐? 우리 진짜 너무 힘든 현장에서 다 일하는데 우리도 욕 안 먹고 싶지 않느냐? 좀 개선해보자 하는 이 중고차 시장에서 자정작용을 하려는 업체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뭐 그런 업체를 소개시켜 준다고 해서 야 중고차 광택 업체를 내가 어떻게 믿고서 맡길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서 내 차를 보여줄 수 있다면 좋겠다. 그리고 실제로 어느 정도 선의 데미지까지 지워낼 수 있는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뭐 진짜 덮는 건지 뭐 지랄인지 뭔지 궁금해? 그러면 탈지도 해보게 시키고 싶었습니다. 철수세미, 타포린백, 뭐 이런 브러쉬, 기타 등등 뭐 빗자루니 뭐니 이런 것들 잡는 거 이런 거를 어디까지 잡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걸 잡은 다음에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탈지제를 뿌려가지고서 이 면이 실제로 얘네가 이걸 가렸는지 뭐 했는지까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 춘천대회 때 제 차 왼쪽 밀었던 그 부분,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그토록 혐오하고 싫어하고 하는 중고차 시장에서 싱글 제발 쓰지 말고 듀얼 써서 우리도 욕 좀 덜 먹어보자 하는 자정작용을 하는 업체에서 낸 광택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요 정도 광택까지는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사실은 어마어마한 쇼카가 아니라 돈을 주면은 내가 받아갈 수 있을 정도의 광택의 느낌을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리고 이 얘기를 춘천대회에서 하고 싶었습니다.